풍경 밸류 스케치, 이제 밸류 스케치 간단히 크게 하지 마세요. 하지 마시고 약간 이제 연출을 조금 생각해 주시면, 있는 그대로 그리는 것보다 뭔가 약간 멋이라든지 느낌, 뭐 그림이니까 뒤쪽에 산도 있을 거고요. 제주도의 상원민속마을, 그쪽에서 찍었던 사진인데, 그리는 사람이 큰 밸류에 대한 체크업을 해두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면서 일일이 보고 그리는 게 아니고 70% 정도 참고하시고, 빛이나 컬러나 이용하셔서 조금 더 확장하는 정도. 구름은 이제 전체적인 이제 리듬이라든지 분위기에 맞춰서, 이쪽에 꽃이라든지 이런 느낌, 코스모스가 앞쪽에 좀 있어서 제가 사진을 찍었는데, 느낌으로만 전체적인 비례라든지 분위기를 거의 이제 반 중간중간인데, 여기 이제 컬러로 심심한 부분들을 터치를 좀 넣을 예정이고요. 나무, 멀리 있는 나무가 높이 조심하세요. 높이 조금 줄이셔도 될 것 같고요. 급박하게 끝나지 않게 조금 더 확장하는 구도, 거의 3분의 1 지점 부분 정도 나무가 시작하고요. 끝에 조금 남기시고, 구름에 대한 요소들은 자연현상이라 있는 그대로 쫓아가시는 게 제일 편하고요. 없으면 아예 안 그리셔도 상관없어요. 나중에 보시면서 추가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항상 이 아이레벨이 존재하는 이 지평선 부분 정도, 그쯤에 좀 임팩트 있게 좀 잡아주는 느낌이 있으면 더 좋겠네요. 그래서 하늘 부분 밝고 어둡고 중간, 3단계의 밸류. 너무 직선도 그렇고 약간 언덕지게 하는 것도 뭐 상관없고요. 일일이 다 그리실 건 아니고, 이쪽에 이제 나무들이 군집이 있으니까 어두워야 되는 포인트들 대충 생각하시는 정도. 컬러 팔레트 한번 보시면 좀 그레이어블한 느낌의 컬러 톤 처리예요. 번트 시엔나에다가 비리디안 조금 넣으시고, 번툰버에다가 비리디안, 아니면 로움버의 비리디안, 그 정도로 제일 어두운 밸류 스케치에서 제일 어두운 부분들은 설정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하늘은 사진 자체가 너무 푸른 하늘, 이런 것들은 좀 나중에 뒤로 미루시고요. 일단은 약간 톤 다운 시키는 게 안전하게 잠잠케 나오니까, 하늘에서 나타나는 색깔들은 거의 이제 밝은색 정도, 와이트에다가 프로시안 블루 조금, 울트라마린으로 들어오면 약간 블랙이라든지 번트음버 정도 조금 첨가해 주시면, 울트라마린 블루만 섞으면 너무 또 좀 맑게 나오니까 약간 그레이업을 하면서 점잖게 채도를 낮춘 거죠. 아무나 상관없어요. 너무 산뜻한 하얀색만 안 나오게. 그리고 이제 멀리 있는 그 왼쪽에 산은 약간 울트라마린 블루 좀 더 추가하시고, 번트음버 조금 더 추가하시는 그레이업의 블루, 그쪽 계통으로 잡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초록색 들판이 사실은 좀 까다로운데, 앞쪽에 이제 초록색 들판을 바로 직접적으로 연두색이나 뭐 이런 걸 쓰지 마시고, 좀 톤 다운 시켜서 비리디안, 옐로우 컬, 번트음버 정도 조절하세요. 그래서 총 기본 미톤 처리하는데 4가지 정도 컬러 팔레트 구성하고요. 일단 바로 치기 위해서 코스모스 쪽이라든지 약간 이펙트성의 터치들, 이제 풀이나 이런 걸 일일이 그리면 좀 재미가 없으니까 몇 개 정도만 이렇게 한 3-4개 정도 잡았습니다. 붓은 너무 세분 말고요, 좀 사용감이 있는 붓으로, 좀 큰 붓 정도, 더 큰 작품 할 때는 이게 큰 붓은 아니지만 2자루 정도 가지고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번트 시엔나나 번트음버로 미톤 처리를 10개 해놓은 상태고요. 밸류 스케치를 한번 들어가 볼게요. 저는 그림 자체가 이제 드로잉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이제 캐스트라토 시리즈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쉐입에 의한 스케치법, 라인 처리하는 것보다 두툼한 붓으로 툭툭 치듯이 밝고 어두운 부분을 찾아가면서 반복적인 이제 붓터치에
교체로. 라인을 잘 잡아놓고 이제 칸칠하듯이 이제 칠해서 나오면 어떻게 보면 현장감의 사실감이 좀 많이 좀 떨어져요. 그래도 다 할 일이고. 그래서 그 직선, 이쪽 멀리 보이는 이 산, 멀리 보이는 이 산의 느낌이 이제 시작이 돼서 매짐이 나무로 오는 느낌을 제가 이제 파악을 좀 했고요. 이 나무에서 전체적으로 높이가 오는데 나무를 조금 낮춰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오일로 이 부분을 조금만 낮추고 있어요. 방향성이나 리듬감 느낌이 살아있고 그런 것들이 이제 브러쉬 스케치에서 전체적인 작가의 브러쉬 스트로크로 이어지는 것이 좀 살아있는 느낌이 현장감 있고 살아있는 느낌의 그림을 좀 표현하기에 훨씬 더 역동감도 있고 좋죠. 그러니까 그 역동감을 공부해서 되는 게 아니고 일종의 리듬감이고요. 그 리듬감의 출발은 전부 다 스케치 드로잉에서 오니까 드로잉 훈련 하시는 것도 게을리 하지 마시고 열심히 하세요. 사실 이제 mid톤이 처리가 톤이 되는 이제 보드나 캔버스들은 이제 여기 부분은 뭐 굳이 칠하실 필요 없고요. 하늘 부분만 이제 밝게 치고 들어가면서 처리하시면 돼요. 계획에 의한 어떤 이제 홀이라든지 이 나무하고 나무 사이에 홀들이 있어요. 그 위치도 이제 비례감을 잘 생각하셔서 실제 사진을 쫓아가지 마시고, 그래서 포토카피를 하시는 것보다 본인의 그림을 보시면서 밸류 스케치 초반에 들어올 때 잘 처리해 주시는 게 하나의 또 팁이죠. 70% 정도의 실사, 나머지는 본인의 리듬으로 그림 보시면서. 자, 뭐 이 정도면 된 것 같습니다. 물감 좀 많이 필요로 하니까 물감 양에 신경 좀 많이 써주시고요. 하늘브를 이제 좀 처리를 하면서 동시에 이제 밸류, 베이직, mid톤 컬러링을 시작을 할게요. 톤이 좀 다운이 돼서 이제 들어오는 스타일이니까 보통 보면 하늘의 컬러들을 너무 채도가 높게, 세츄레이션이 높게 잡아서 또는 어둡게 잡는다든지 너무 밝든지 그런 것들이 이제 조금 불편하게 보이거나 너무 이제 그림이 뜨거나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묻힌다는 느낌으로 빈 부분이 없게끔만 이제 처리하시면 돼요. 그리지 마시고 톤 처리를 충분히 연결을 하는 정도만. 톤의 연결이라는 것은 하늘 컬러하고 어두운 부분의 컬러하고 전체적인 이제 매치들이 너무 밝고 어둡고 중간에 차이가 심하다든지 하면 톤의 차이가 별로 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좀 익숙하신 분들은 mid톤 만드실 때 굉장히 이제 신경을 좀 많이 쓰시게 되는 단계로 넘어가게 되죠. 제일 포커스 에리아, 세컨드 에리아, 그 외의 지역부터는 이제 브러쉬 스트로크로 전반적인 흐름을 표현해 줄 수 있겠죠. 항상 처음에 제가 봤던 이 느낌에서 올라가는 시작점, 다시 풀어지는 방향, 그런 것들을 일종의 본인이 정한 룰로 잡아서 과감한 브러쉬 스트로크라든지 여러 가지 느낌들을 이제 표현하는 근거를 이제 마련하게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오케이. 자, 지금 단계에서 뭐 이 정도 선에서 천천히 이제 분위기라든지 느낌을 좀 볼게요. 조금만 낮출게요. 얘도 조금만 낮출 것 같고, 낮추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쪽은 조금만, 저 산도 조금 더 낮춰서 더 멀리 있는 느낌으로 원근감을 좀 주려고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작업이에요. 자, mid톤이기 때문에 이 정도 선에서 놔두시고요. 자, 어두운 부분 잡았던 제일 어두운 구역들은 일단 놔두세요. 지금 현재 톤으로 대치를 하고요. 지금은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고 밸류를 정확하게 잡는 그런 단계예요. 자, 채색은 하늘부터 멀리 제일 뒤쪽 있는 부분부터 그려서 채색을 들어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저쪽에 멀리 있는 하나 이제 산의 어떤 느낌을, 이때 이제 이 산의 느낌 컬러가 너무 세거나 하면 안 돼요. 뒤쪽으로 물러서 주게끔
아까 초원 이쪽 밝은 부분을 채도를 좀 떨어뜨려서 저채도에 상큼한 사진이지만 채도를 좀 낮춰서 이제 진입을 하는데, 이 갈대 풀밭이 있고 하는 부분들을 그릴 때 일일이 이렇게 그리시는 게 아니고요. 그냥 붓을 어느 정도 이제 사용해서 붓이 좀 낡은 느낌이 드는 붓을 이용해서 이렇게 옆으로 눕히셔가지고 툭툭 치듯이. 중요한 부분은 여기서도 이 풀이 이렇게 쓰는 방향대로 고려해서 붓질을 들어가게 되면 훨씬 더 좋겠죠. 여기도 마찬가지. 그렇다면 이쪽은 좀 내버려 두고 이쪽에서 내려오는 이 느낌에 대한 요소들을 좀 강조를 하려고 브러쉬 마킹을 의도적으로 이제 잡고 있어요. 단번에 칠하기보다 붓을 눕혀서 밑톤에서 그라운드인 흑색깔을 이용해서 밑톤을 번트음보 정도 이제 처리해 놨듯이 그대로 나오시면 돼요. 자, 뭐 특이한 부분들은 없어 보이고요. 전반적으로 뭐 밝아야 되는 부분이라든지 홀 같은 경우 이제 그라운드의 컬러 톤 이용하셔서 남겨 놓으시고요. 자, 이 정도로 차분하게 브러쉬 워크의 스피드를 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서두르지 마시고요. 자, 이 정도가 이제 메인 밑톤 베이직 컬러 토닝 끝난 상태로 놔두시면 돼요. 자, 이제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기 전에 브랜딩이 필요한 자리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들어와야 되는데, 처음부터 밸류에 대한 연결성에 대한 그 밝고 어두운 흐름을 신경을 썼기 때문에 특별하게 밸류 스케치를 할 일은 경계 부분, 멀리 있는 이제 이 나무의 군집이라든지 이런 데서 나오는 부분들을 일일이 다 그리는 게 아니고요. 얼만큼의 리듬감으로 어떻게 생략을 하느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너무 많아도 비지하고 너무 없어도 심심하고 생략이 필요한 자리들 브랜딩. 풍경에서는 깔끔한 그라데이션이라는 느낌보다 자연물을 다루는 요소가 많기 때문에 이런 식의 브랜딩보다는 풀 끝에 처리 정도. 자, 여기서도 어두운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좀 멀리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변화, 이쪽에 이제 신경을 써주시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러운 느낌으로 접근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밑톤이 어느 정도 이제 구성이 되셨는데,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 상태에서 좀 말렸다 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이제 플레인 에어 페인팅, 밖에서 야외에서 그리실 때 이제 바로 그리셔야 되는 상황을 가지고 전제 조건 하에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처음부터 너무 많이 다 보이는 대로 그리시는 게 아니고 기본을 해놓으시고 나머지는 조금씩 이제 추가한다 생각하시고, 다시 이제 하늘 구역부터 약간 이제 구름의 계통이 이제 들어오는 푸른 하늘 부분이 이제 보이니까 뭐 아예 안 그리긴 그렇고 그런 부분들을 이제 울트라마린 블루 조금 더 섞으셔서 리듬감을 고려해서 한번 이제 접근을 하는 걸로. 이쪽에서 이제 출발하는 쪽인데 이제 구름이 이쪽에 있고 블루 에어리아 부분들이 이렇게 이제 들어오죠. 와서 위로 이제 빠져서 나가네요. 그죠? 자, 오른쪽 위로 빠져나가는 거는 이제 이렇게 와서 이렇게 올라가니까 이쯤부터 와서 이쯤에서 이제 맺어주는데, 여기 오는 느낌하고 바로 붙으면 좀 성급해요. 좀 뒤로 빼서 자연스럽게 없어지는 정도로. 많이 넣지 않을게요. 붓질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요. 자, 그 다음에 산등성 쪽, 이 뒤에 쪽은 위쪽으로 조금만 더 이제 붓터치 하나 정도? 2개 정도? 그 색이 그 색 같네. 조금만 질감으로. 그 다음에 하늘과 나무 분집의 그런 경계들은 물감을 묻히지 마시고, 물감이 있으니까 형태는 근거가 있어야 되니까 저는 이제 사진 자료에 대한 것들 충실히 따라줄게요. 익숙해지시면 여러분들이 편하게 잘 그릴 수 있는 나무로 대체하셔도 돼요. 먼저 안정된 나무로 표현을 하시고 조금씩 이제 닮은 꼴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찾아주시는 것도 좋은데, 실제로 한 뭐 엄청 많은 가지가 보인다면
그걸 나는 어떻게 붓질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이제 표현을 할 것인가, 이제 뭐 이런 쪽이 페인팅의 가장 근접한 방향이 있죠. 열심히 그리는 거는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산탄성이 표현의 경계와 나무의 시작점을 매짐을 줄 것인가. 또 그런 부분들은 주변과의 브러쉬 스트로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그래서 너무 과하지 않는가, 또는 너무 톤이 강한가. 톤이 강하면 이렇게 조금씩 잡아 끌어주세요. 이 정도로 두터워지더라도 배경도에서 우리가 주변에 하늘이면 하늘의 컬러를 이용하셔서 조금씩 풀어버리시면 돼요. 단번에 그리지 마시고 얘도 조각하듯이 조금씩 살살 달래가시면서, 나무하고 나무 사이에는 이런 홀이 좀 보이는데 이런 건 이제 이렇게 좀 찍는 정도 가지고 그걸 다 일일이 다 그리시지 마시고요. 그리실 거면 아예 더 정교하게 잘 그리시든지, 아니면 이렇게 삐치는 느낌으로 충분히 저 안쪽에 어떤 공간 속에 밀어두세요. 살짝 스치듯이. 나중에 한 번 더 이제 잡을 거니까 지금은 이 정도 선에서 멈출게요. 자, 여기 아까 밑톤 쳐놨던 번트앤버 톤들이 그대로 있는 걸 살려주시고요. 나무의 다양한 자연의 변화 생각하시고요. 너무 이게 동그래도 안 되고, 가다가 어느 쯤에는 또 한번 좀 죽어주고 하는 리듬감. 이런 홀 찍을 때는 좀 톤 다운 시켜서 너무 밝게 하시면 동동 뜨니까 주변이 이색미색보다 좀 어두운 느낌으로 들어오시는 게 좋고요. 밑에가 아직 안 말랐기 때문에 몇 번 움직이면 톤이 자동으로 이제 톤 다운이 돼요. 자, 이런 부분도 큰 나무가 하나 있는 부분이라 이 홀의 형태가 굉장히 중요해요. 간단 명료하면서도 깔끔한 느낌으로 정리가 돼야 그쪽의 느낌이나 이런 것들을 잘 살릴 수가 있죠. 만약에 오버됐다면 다시 어두운 부분으로 커버해 주시면 되고요. 자, 이쪽 나무가 밑에서 위로 이렇게 흘러가는 느낌이 좀 들어서 한번 제가 이제 풀어봤어요. 풀고 다시 좀 잡아주시고, 큰 붓이지만 옆으로 모퉁이를 이용하시면 얇은 선들을 얼마든지 잡으실 수 있어요. 그리는 게 아니고 묻히는 어떤 그런 리듬감. 자, 이쪽에 멀리 있는 설정에 무리는 조금만 밝게. 자, 오른쪽에서 이제 잘 관찰을 해보시면, 이제 사진을 직접 보시면 이쪽에 하나의 덩어리가 있고 나무에 이제 시작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밑톤 쳐놨던 것보다 너무 밝지 않게끔요, 조금 위에 모퉁이 부분들, 시작 부분들만 조금 보시면,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어떻게 크게 내가 크게 하나를 그리지 마시고, 정글에서는 이제 포도라든지 그룹이 되어 있는 그런 과일들을 공부하면서 이런 상태를 공부를 하게 되죠. 대부분 보면 너무 열심히 많이 그렸을 때 이제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잘 불편하게 생각하시는 상황들은 많이 그린 게 잘못된 게 아니고 천천히 이제 파악하면서 들어오시면 다 해결이 돼요. 자연스럽게 보여져야 되는 부분이 안 그려서가 아니고 오히려 과하게 그려져서 나타나는 문제점이 더 많죠. 뭔가 본인이 터치를 주고 그 부분이 어색해 보인다면 살짝만 풀어주세요. 그리고 다시 반대쪽에서 잡아주면 훨씬 유연한 어떤 그림의 모습을 보이시고요. 조금만 낮출게요. 낮추더라도 항상 붓질이 자신의 흔적이 남아있게끔, 그런 것들이 쌓이고 또 이런 식으로 고쳐지면서 브러쉬 마킹이 생성이 되는 거예요. 아무데나 브러쉬가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자, 밑에 톤에서 이리디안과 옐로우 또는 옐로우 또는 오렌지 조금 첨가하셔서 살짝, 너무 많지 않게요, 살짝
컬러 밝은 부분들을 이쪽이 조금 더 밝은 것 같으니까 집어넣어 주시고요. 얘도 마찬가지 너무 과하지 않게. 실제로 보면 다 보여요. 여러분들 이제 괜찮다 싶은 정도 되는 톤이 너무 튄다는 얘기죠. 이쪽에서 방향을 이렇게 끌고 오는 쪽으로 풀 거니까 붓을 최대한 넓은 면적에 붓을 조금 이용해 주시고요. 나이프 같은 걸 이용하면 좀 이제 비지한 부분 표현이 좀 더 편하게 하실 수 있죠. 아니면 나이프 딱 잡아 누르셔가지고 바짝 밀어주는 것도 지금 단계에서 좀 해보실 수 있는 상황이에요. 조금 오버된 부분을 다시 조금만 다시 집어넣어 주시고, 결국 얼만큼 분석을 하고 다양한 형태가 잘 나오게 처리하느냐. 조금 하는 김에 조금만 더 옐로우 조금 더 집어넣어서 이제 포인트를 좀 줄게요. 시간이 많이 쓰시면 더 이제 디테일하게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어느 정도 이렇게 분위기를 보면서 처리가 되신 다음에 천천히 이펙터적인 컬러가 들어오는 파트들 그걸 여러 색으로 하지 않게 또 조심하셔야 되고요. 이펙터들이 들어오면서 이쪽에서 이런 흐름이 올라가는 느낌, 그래서 구름이 이쪽으로 이제 뻗어지는 느낌을 조금 이제 도와줄 텐데, 형태가 불분명한 형태라는 거는 별로 잘 안 보이는 상태고, 지금 제가 한 것처럼 컬러라든지 변화, 명암의 변화들이 곳곳에 조금씩 이제 있는 정도까지만 처리를 하시면 돼요. 너무 많이 하시면 재미가 없어요. 코스모스라서 꽃 안쪽이 조금 밝은 거 정도는 표현이 되는 게 좋겠네요. 너무 과하지 않게. 처음에는 자꾸 이제 멀리서 보세요. 멀리서 보면서 이 터치 하나하나의 리듬도 굉장히 중요하니까. 자, 이쯤 됐으면 이제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이제 얼만큼 내가 더 표현을 할 건가에 달려 있어요. 이 정도 하시고, 그 다음에 본인이 나는 뭐 디테일하게 한다, 뭐 정교하게 한다, 뭐 괜찮아요. 근데 여기까지는 해주시고 하시는 게 나중에 실패 없이 뭔가 이제 표현이 잘 되세요. 처음부터 숙달이 되면 상관이 없는데, 그 전에 공부하시는 분들은 항상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처리를 해서 완성했을 때 그 분위기가 잘 유지돼서 나오는지에 신경을 좀 쓰실 거면, 이 단계 첫 번째 밸류 스케치가 굉장히 중요해요. 밸류 스케치. 그 다음에 mid톤을 구성할 때 너무 과하게 숙달되신 분들은 조금 단계를 건너뛰셔도 되니까, 이런 부분에서 제가 조금 이렇게 좀 과하게 물감을 브러쉬 마킹을 주면서 자연스러운 어떤 느낌을 좀 이제 주고 있죠. 시선도를 이쪽으로 좀 유도하기 위해서. 스프리라는 게 다 일정하게 카페트처럼 쭉 깔려 있는 게 아니니까, 풀이다 해서 이 풀에 대한 느낌을 표현하는 것보다 풀 이전에 자연이고 무수히 많은 이런 이제 터치나 라인들이 존재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자연스럽게 내가 표현할 수 있을지, 과하게 묘사하지 마시고 분석을 하시고 어떤 부분에 어떤 터치로 들어가는 게 제일 좋을지. 자, 이 다음 단계에서 이제 이펙트라든지 브러쉬 마킹, 질감 여러 가지들이 이제 들어가는데요. 다른 거는 뭐 그렇고, 구름 쪽에서 조금 밝은 거, 화이트만 아까 만들어 놓은 밑에 조금 더 밝은 포인트가 보이는 부분, 시선 유도가 좀 이제 가능한 부분에 가셔서 화이트 처리가 조금 이제 별도의 명암 단계를 하나 더 이제 구성을 한다는 그런 느낌이겠죠. 이쪽에도 이럴 때 이제 질감이라든지 본인이 생각했던 브러쉬 마킹의 위치가 최종적으로 이제 보여지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어떤 자국을 남길 것인지 이런 것들도 그림 품과 맞춰서
조화롭게 잘 이제 나올 거예요. 자, 이제 나머지는 잘 다듬고 더 밝은 톤이라든지 묘사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처음에 밸류 스케치 잘 하시고 적당한 밑톤 구성으로 분위기를 빈 캔버스가 없게끔 다 빨리 만드시고, 그다음 페인팅이 들어가면서 전체적인 그림 무드에 맞춘 어떤 컬러들이 세 번째 단계에서 오시는 거고요. 지금 마지막으로 들어오면서 이제 전체적인 묘사나 이펙트 분위기 뭐 이런 것들, 포커스 에리아 부분에 좀 더 이제 강한 붓터치가 이제 필요하다면 첨가해 주시면서 그림을 이제 완성을 한다 하는 생각으로 분석한 자기 표현, 조금 블렌딩이 필요한 자리들 조금만. 자, 나머지는 뭐 얼만큼 본인이 스스로 더 그림을 그릴 것인지 이제 그게 맞춰서 더 진도를 나가시면 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